자, 이거 국민연금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바로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개인 투자용 국채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올해 준비해서 내놓은 신개념 대국민 저축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자, 이거 왜 하느냐? 국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이 국고채를 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놓은 게 바로 이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저부터 좀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존의 국고채와 다르게 이게 매매가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국고채는 팔 수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팔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로 나오는데 최소 10년간은 이거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갑갑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런 우려는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이게 팔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1년만 지나면 중도 환매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도 환매를 하면 이자에서는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를 매입하려면 최소 매입한 돈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1인당 1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10년물이 있고 20년물이 있습니다. 10년물은 다소 짧은 대신 이자가 좀 낮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자 지급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표채의 경우에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10년물, 20년물 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만기 때까지는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 대신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큰 돈을 목돈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자가 단리가 아니라 복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리는 두 가지 금리가 더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 표면 금리가 있고요. 여기에 가산 금리를 결정해서 바로 이 투자자들한테 주어지는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표면 금리는 대개 이게 그때그때 국고채 낙찰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산 금리는 정부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가산 금리를 부여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냐? 이게 관심인데 물론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면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 기조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오기 때문에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금리가 매력적인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초기에 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다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 초기에 나올 이 국고채는 상당한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매매는 못하지만 뭐 상속이나 유증은 가능합니다. 이런 개인 투자용 국채 샀다가 본인이 죽으면 이건 뭐 당연히 뭐 배우자나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 후에 1년이 되면 중도 환매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중도 환매에서는 작은 불이익은 드리죠. 바로 이자에서 불이익은 드립니다. 자, 근데 뭐 대단한 불이익은 아니고요. 아까 이자를 표면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도 환매할 경우에는 이 표면금리는 인정을 해주지만 가산금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 혜택 역시 주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역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금리를 단위로 적용해서 중도 환매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이익이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큰 불이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사셨다가 나중에 돈 필요하면 그냥 단위로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자, 물론 이 취지를 생각하면 일단 개인 투자용 국채 사시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좋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세제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싶어요. 자, 이번에 정부가 이걸 내면서 이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산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종합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게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14%로 분리과세해서 그것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종합과세를 싫어하는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여한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에 환매하면 이런 분리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용 국채 사면 도대체 돈이 되느냐, 얼마나 남느냐, 본론부터 좀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건 정부가 예시한 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 표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중에서 표면금리 3.5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3.5로 가정하냐면요. 올해 국고채들의 이 낙찰되는 금리가 대개 현재 3.5%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금리 변화가 크게 없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발행되는 건 표현금리가 한 3.5 정도, 어쩌면 이거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면금리 3.5를 가정해서 10년물을 샀다고 할 경우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한 4.1%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10년이면 41%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요. 분리과세 14% 가정할 경우에 이게 연평균 수익률은 3.5, 그리고 10년 수익률은 35% 정도로 나왔습니다. 10년물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금리 3.5를 가정해서 20년물을 살 경우에 이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4.9%, 좀 높죠. 10년물보다. 당연하죠. 20년물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 만기 수익률을 따지니까 이건 20년이죠. 2배가 기니까 이때는 수익률이 99%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물의 경우에 이게 세후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으로는 한 4.2, 그리고 만기 20년 수익률로는 84%가 나왔습니다. 자, 좀 복잡하실 텐데 이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금리 3.5로 10년물은 세후 연 3.5,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20년물은 연 4.2% 수익률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보다 20년이 분명히 더 수익률은 높지만 10년 동안 더 묶인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한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내년 상반기에 사면 도대체 목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계산하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목적을 3가지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노후 대비입니다. 이거는 국민연금하고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40세부터 노후 대비로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기 시작하는데요.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개인 투자용 국채를 20년물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부었더니 60세부터 이제 타기 시작하죠. 60세부터 20년간 얼마를 타느냐? 월 100만 원을 타게 됩니다. 자, 이거 나쁘지 않죠? 매월 50만 원을 20년 동안 부어서 20년 후에 100만 원으로 딱 2배를 더 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일시금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50세에 만약 20년물을 5천만 원을 일시에 매입했다. 그러면 이분은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딱 2배가 되네요. 자, 이렇게 노후 대비해서 돈을 붓고 혹은 일시금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고 20년 뒤에 2배를 타는 방식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녀 학자금 목적으로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자녀를 키워보면 돈이 가장 많이 들 때가 자녀가 대학 갈 때죠. 대학 학비가 들 때입니다. 그래서 20세에 타는 걸 목표로 한번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나이가 0세부터 4세까지 4년 동안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 원씩 매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녀가 20세부터 24세까지 4년 동안 이제 이 돈을 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매년 약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2배가 되네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매년 20년물을 500만 원씩 매입을 했더니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시점에서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2배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일시금으로 한번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10세일 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20년물 사면 안 되죠. 그때 자녀가 30세가 되니까요. 이때는 10년물을 3천만 원은 일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니까 자녀가 20살 될 때, 즉 대학 들어갈 때 약 4,200만 원, 3천만 원 넣었더니 4,2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2배가 안 되지만 3천만 원이 4,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꽤 짭짤한 수익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 1인데요. 이분은 10년물을 1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만기가 돼서 찾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분은 약 1억 4,10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새해 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년물에 투자하면 이거보다 수익이 더 높죠. 그래서 20년물을 1억 원을 매입하면 20년 뒤에는 이때는 2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억 원을 10년 동안 사두면 1억 4,100만 원, 4,100만 원 수익이 나고 20년물을 사면 2억 원, 즉 1억 원 수익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투자 목적에 맞춰서 세 가지 투자 목적에 맞춰서 각가지 계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에게게 저거 가지고 뭐 이걸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를 것입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연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말들 많잖아요. 뭐 지급 연령을 늦춘다느니 뭐 조건을 나쁘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건 그런 국민연금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이건 뭐 본인이 맡긴 돈만큼 그리고 맡긴 기간만큼 본인이 이 발행될 때 구입할 당시에 금리에 맞춰서 그냥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처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돈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국민연금은 본인이 일찍 죽으면 뭐 유족연금 같은 것으로 삭감이 되는데요.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나 유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 위주로 드렸는데요. 뭐 처음 제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긍정적인데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생각하셔야 될 점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뚜렷한 한계가 있는 상품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기가 너무 깁니다. 10년, 20년.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죠. 10년,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니까 1년만 되면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정부에 이런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보험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장기 상품이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어놓고 굳이 깨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해서 급전을 좀 빌리는 그런 건데요. 이런 개인 투자형 국채도 그런 좀 급전,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좀 돈을 급전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이게 중도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이 노후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저축산으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있죠.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망하면 그 돈은 못 받는 겁니다. 회사채도 뭐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고 해도 그 회사가 망하면 그 채권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채권을 누가 발행하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을 합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도 언젠가 뭐 디폴트가 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위험한 얘기죠. 우리나라 정부는 튼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전 이 세 번째로 봅니다. 여러분들 채권 왜 사세요? 그렇죠. 두 가지 목적으로 삽니다. 우선 이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채권을 사고 팔면서 버는 이 자본이득도 중요하죠. 채권값도 오르고 내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 금리가 높아서 채권값이 낮을 때는 이럴 때 채권을 사두면 향후 금리가 낮춰지면 그때는 채권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 채권을 팔게 되면 그때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요. 그냥 정부에 되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원금과 그때까지 이자만 조금 붙여서 되파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이득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하지만 뭐 그런 그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만 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금리만 좀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봐야 되죠. 도대체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되면 금리가 별로 내려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가 흥행을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매력적인 조건으로 분명히 부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윳돈, 장기적으로 좀 목돈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발행될 이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게 너무 인기가 있으면 내년에 이게 전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배정은 못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소액을 한다 그래도 이 기준액만큼은 다 챙겨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채권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콘텐츠를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이 개인 투자형 국채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